네, 잘 쉬셨습니까? 네,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약물 중독의 개념의 유형까지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 한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몇 가지만 해볼 텐데 아마 오늘은 알코올 중독까지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중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독을 하면 항상 알코올 중독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유독 우리나라가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이 유독 많다. 자, 알코올 중독이란 알코올을 장기간 섭취함으로 인해 알코올 관련 여기 보시면 문제 행동이 빈번히 나타나고 알코올에 대한 금단 또는 내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 이 문제 행동. 그냥 대표적으로 그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아예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술을 먹으면. 사실 이건 치매와도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치매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아무도 기억나지 않는다. 뭐 아무데나 볼일을 본다. 네.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단 현상 혹은 내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의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의 수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서 보면 158만 2,819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성인 남성 5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병적인 음주,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남성 5명 중 1명꼴로 평생 한 번 이상 병적인 음주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 5명 중 1명. 근데 요즘은 남성도 물론 남성이지만 여성들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남성들이 술을 많이 먹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술을 아주 쉽게 또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여성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청년들도 고등학생들 사이에도 점점 더 이것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중독이라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자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정신적인 면에서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정신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기타 약물의 남용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강박신경증 등의 위험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우울 및 자살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생활 가운데 잘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로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을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술 먹어서 그렇다. 뭐 그냥 주사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치부해 버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뭐 그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사회가 관대하다 보니까 술을 마셔서 그래요 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어쨌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남용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다른 약물의 남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박신경증 등의 위험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강박신경증 등의 위험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또한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이건 뇌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신경계가 파괴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한 자살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면이고 신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위장이나 췌장이나 간 질환, 악성 종양, 심혈관 질환, 내분비 및 생식기능 장애, 면역기능 저하, 알코올성 근육질환, 중추신경계 변성, 말초신경병 등의 장애를 가지게 되고 알코올성 간질환 및 간경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심근증, 알코올성 위염 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당연히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사실 밥 대신 술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이 좋을 리가 없죠. 위장만 안 좋겠어요. 췌장도 그렇고 특별히 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심혈관계 질환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분비계 질환도 나타나게 특히 생식기능도 알코올 중독자들은 남성일 경우 발기부전이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생식기능에 장애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면역기능은 엄청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역기능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다음 근육질환도 오고요. 신경계 자체가 이제 변성이 일어나고 마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초신경장애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간질환, 간경, 간은 치명적이니까
간 질환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사망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알코올 소비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음주량의 증가와 함께 알코올 중독,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라는 사망, 사고, 범죄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단하게 그냥 음주운전만 보세요. 음주운전만 보더라도 이거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음주운전은 범죄죠.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항상 큰 문제였다. 지금도 큰 문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술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본다면 특전 첫 번째 유전학적 요인입니다. 이게 부모 중에 자기 조상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 자녀도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알코올 중독은요, 유전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중독과는 달리 알코올 중독은 유전학적 요인이 꽤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상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코올 중독은 꽤 유전적 요인이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상태가 내 몸 체질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될 체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체질, 뭐 이런 체질 우리가 술 이야기하면서 나는 술이 잘 받는 체질이야. 뭐 술이 잘 받아. 이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질이 있다고, 체질.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고 즐기는 체질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여러분, 술을 잘 받는 체질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더 걸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리학적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면 뭔가를 찾게 되는데 특별히 알코올을 찾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심리학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중독은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불안을. 근데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으로 할 건가?
마약으로 할 건가? 근데 우리 주위에 너무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 또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어, 심리학적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술에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원인 심리학적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사회학적 요인입니다. 사회학적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하여 관대하고 술을 먹는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참 나쁜 문화예요. 지금은 물론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도 예전 같으면 1차, 2차, 3차 오늘은 죽는 날이다 죽자.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영어 동아리다. 영어 동아리는 뭐 하는 동아리냐? 영어 공부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입니다. 탁구 동아리다. 탁구 동아리는 뭐 하는 동아리냐? 탁구 치고 술 마시는 동아리입니다. 모든 동아리들이 무엇이 있으면 그 동아리는 컴퓨터 동아리다. 컴퓨터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 항상 문학 동아리, 어, 문학 작품을 논하고 술 마시는 동아리. 항상 모든 것이 뒤에 술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사회학적 요인이죠.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사회적으로 술을 너무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문화.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니까. 지금도 사실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회식을 하는데 빠져놓을 수 있는가? 물론 지금은 뭐 당당하게 오늘 제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가족 환경 요인입니다. 아까 유전학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환경 요인.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든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가족 환경 속에서 술과 연결되어진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또 너무 아동 학대를 당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알코올을 찾게 만드는 알코올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지는 그런 가족 환경 요인도 분명히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유전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사회적인 요인, 가족 환경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단계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의 단계는 첫 번째 초기 단계는요. 알코올이 주는 즉각적인 쾌감을 얻기 위하여 때때로 마시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알코올 중독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냥 술 마시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때때로 이제 뭐 한 번씩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뭐 그냥 술 마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뭐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그냥 즐겁게 마신다. 이게 초기 단계. 진행 단계는요.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은 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한
몰래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아지게 되면 이 진행 단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바로 진행 단계입니다. 모든 것은 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몰래 몰래 자기 스스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 이게 바로 진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요. 위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위기 단계는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위기 단계입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 자체가 상실돼요. 그래서 안 마시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위기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적 중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술을 하루 이틀만 끊어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금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 거죠.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은요, 너무도 이 단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요.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 분명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기 단계까지 사실 가버리면요 거의 뭐 어렵습니다. 이거는. 위기 단계로 가기 전에 진행 단계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행 단계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다. 위기 단계로 넘어가면 거의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로 본다면 알코올 중독은 입원 치료가 있고요. 약물 치료가 있고요. 재활 치료가 있고요. 단주 침묵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모임 이런 겁니다. AA는. 그래서 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그다음 가족 상담 치료. 가족 상담 치료 개입에 있어서는 함께 생활하는 부부 관계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실 알코올 중독은 전형적인 의존형 중독이기 때문에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와 더불어 그 가족들도 함께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원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재활 치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도 쉽게 재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으로 가면 사실 치료가 쉽지 않아요. 이미 뇌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인구 20만 이상 지역 시구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관리 체계와 중독 폐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인구 20만 이상의 시나 구에 이런 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 인구 20만 이상의 마약 중독 센터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는 이렇게 물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지만 다른 중독도 물론 하지만 주로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 실제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은 정말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알코올 중독까지 오늘 수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문화상, 우리나라 사회 적인 그런 구조상 사실 술을 먹지 않고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대학생 이상이 되면 술을 접하게 됩니다. 왜? 모든 관계 형성을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자체를 마신다는 것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정말 즐기면서 술을 먹다가 술이 내 자신을 먹게 될 때, 그래서 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될 때, 그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중독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을 통하여 내 자제력, 내 스스로 통제,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